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선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인데요.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 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연간 12억 원씩 3년간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건부 면허는 무엇일까요?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는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 유지인지 취소인지만 판가름하고 있는데요. VR 테스트가 개발이 되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야간 운전 제한, 장거리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같은 제한을 두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며 긴급제동장치나 차로 이탈 방지 장치 등 운전보조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에는 의사나 교통 전문가 등의 판단이 개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적용 연령 또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VR 테스트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황별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 100만여 명에서 지난 2019년 333만여 명으로 증가했고요.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고령자가 낸 사고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노화로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일부에서는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을 금지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비율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60대는 40, 50대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은데 60대부터 운전이 제한된다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출퇴근이나 병원에 다니려면 고령이라고 해도 운전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의 음주운전에는 관대하면서 시니어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고령자 운전 제한에 앞서서 음주운전, 과속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20, 30대도 운전 능력 테스트를 통해 면허 제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시니어분들께 최고의 이슈는 단연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수위에서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확정했고 앞으로 점차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사람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여도 연금이 중단되고 임기 내에 절대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 원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기초연금 조건에 아쉽게 탈락하셨거나 조금 못 미치신다면 매년 완화되고 있는 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올해 특례시로 바뀌면서 기본재산의 기준이 싹 달라졌습니다.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대도시 6,9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매년 변화하는 기준들을 잘 살피고 확인한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금융거래입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에 속하는데요. 이때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의 아파트를 3억 원의 전세로 주었다고 하면 시가표준액 4억 원의 50%인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보증금이 가족 간의 일이라면 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돈거래는 마찬가지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부동산이나 금융거래가 부채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명의대여입니다. 가족 간의 사업자 명의대여, 통장 개설, 계좌 개설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네 번째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기초연금 기본 조건은 모두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 문제가 아닌 국적 문제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하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되더라도 나라에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되고 꼭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또 간혹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여 그대로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 잘 알겠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워낙 조건도 다양하고 바뀌는 부분들도 많아 신청을 해야 정확한 계산을 통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여섯 번째는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급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액을 월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기준은 10년 미만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고급 승용차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골프 배우는 시니어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골프뿐만 아니라 승마, 피트니스 등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급 회원권은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가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일곱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나이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6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나이로 66세 생일이 지난 기점 때 만 65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는 57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들을 다 놓치는 것이니 제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생일 전달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신청 기간을 기억해 두셔서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여덟 번째는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여행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그동안의 기초연금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이 평생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 6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까지 지급 정지되며 입국하면 기초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9번째는 각종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입니다. 공무원, 군인, 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특수직영연금 수령자들은 이미 기초연금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기초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급여액이 감액되어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분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요.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에 과거 배우자의 기초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재산처럼 기여도를 인정해서 분할 지급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연금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본인 재산 및 다른 소득들을 합쳐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높아진 만큼 신청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